혹시 김지수 학생이신가요?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22살 대학생 지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전 재산이 딱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위해 그 돈을 모두 병원비로 썼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자신의 3평 원룸 앞에 나타난 것은 검은색 벤츠와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그날 이후 지수에게는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는데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삑삑 울리는 알람 소리에 김지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3평 남짓한 원룸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죠. 지수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라면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먹은 게 마지막 식사였는데 배는 이미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라면을 꺼내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지금 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굶으면 학교 가서 쓰러질 것 같고 결국 라면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점심때까지는 참을 수 있을 거야.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야간 알바로 인한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뺨도 많이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통장 잔액이 딱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마저 오늘 편의점 알바비를 받으면 바로 월세로 나가야 할 돈이었죠. 월세가 30만 원인데 아직 25만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버스비도 아끼려고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아빠 수술비 때문에 이번 달도 용돈 못 보내겠어. 내가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하다. 지수는 그 문자를 받고 어머니께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피곤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수고했어. 오늘 밤도 고생 많았지? 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더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은 지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알바비야. 그런데 지수야, 미안한 얘기인데. 지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급을 조금 깎아야겠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시급이 깎이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일자리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며 봉투 안에 돈을 확인해 보니 2만 원이었어요. 이제 통장에 7만 원이 생겼지만 여전히 월세까지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지수는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어요.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메고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작년에 산 저렴한 패딩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부러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들과 나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하지만 지수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지. 대학교 정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조금 일찍이라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이었거든요. 지수는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지수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119 신고센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서울대학교 후문 쪽 골목길이에요. 정확한 주소는?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가 곧 출동할 예정이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맥박은 뛰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얼굴도 창백하고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혹시 추울까봐 자신의 패딩을 벗어서 할아버지 몸에 덮어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들릴까 봐서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야, 빨리 왔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지수에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계셔서 신고한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같이 가실 건가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는데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간에 잠깐 의식을 되찾는 듯 했어요. 희미한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지수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따로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주머니에서 신분증밖에 안 나왔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치료비 문제가 있는데요. 지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치료비요? 네, 기본적인 검사와 처치 비용이 필요해요. 대략 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수는 자신의 가방 속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방금 받은 알바비 2만 원과 통장에 5만 원. 그게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월세도 못 낸 상황에서 5만 원을 쓴다는 건. 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서 나왔을 때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시적인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지수를 보고 미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일 아니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치료비 5만 원 결제해 주세요.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네, 제가 낼게요. 지수는 봉투에서 2만 원을 꺼내고 ATM기에 가서 나머지 3만 원을 뽑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2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간호사에게 5만 원을 건네주며 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할아버지는 뭔가 더 말씀하시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한 거예요. 빨리 나으세요. 병원을 나서며 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병원 밖으로 나오니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2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월세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무사해서 다행이었거든요. 지수는 천천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미 첫 교시는 놓쳤지만 둘째 시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걸으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아니겠지? 가족분들이 찾으러 오겠지?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을까? 2만 원이라는 잔액도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는 할아버지 안부가 더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에 남겨둔 라면이 그대로 있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은 정말 굶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수야, 밥은 먹었니? 지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네, 먹었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오늘 수술 날짜를 잡으셨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수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엄마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험으로 일부는 되지만 자부담이 2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 지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지금 자신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엄마,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지수야. 내가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빠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도 어렵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 5만 원을 쓴 게 잘못된 일일까? 아니야,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수는 아르바이트 어플을 켜서 급하게 일할 곳이 없나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남은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정말 냉장고가 텅 비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하지? 학교 가서 물이라도 많이 마셔야겠다. 집을 나서려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평 원룸이 늘어선 좁은 골목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죠. 지수는 신기하게 바라보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지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지수 학생이신가요?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의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학생을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한그룹이라고?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인가? 그런데 왜 나를?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김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로 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우리 회장님을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지수는 어제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설마 그 할아버지가? 아, 어제 쓰러지신 할아버지요?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그 할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김 과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시고 가도 될까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수는 망설였어요. 오늘 학교에 가야 하는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쪽에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결국 차에 탔어요. 고급 승용차 안은 정말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께서 아침부터 학생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지수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학교 학생증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문의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죠. 아, 그렇구나. 지수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을 만난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거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특급 호텔이었어요. 김 과장이 안내해 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VIP룸 문이 열리자 어제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도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의자를 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는 대한그룹 이도현 회장입니다. 지수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정말 대한그룹 회장님이세요? 어제 그렇게 쓰러져 계셨는데. 이 회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밤샘을 자주 했거든요. 어제도 새벽까지 회의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가씨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김 과장이 음료를 가져다 놓았어요. 이 회장이 지수에게 권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배고프시면 뭔가 시켜드릴까요? 지수는 배가 고팠지만 사양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이미 눈치를 채셨나 봐요. 아침을 못 드신 것 같은데 같이 먹어요. 그리고는 김 과장에게 음식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수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이 회장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녹았어요. 잠시 후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처음 보는 고급 음식들이었어요.
이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성장기인데 끼니를 걸으면 안 되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물어보셨어요. 대학교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에요.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아, 경영학과. 좋은 전공 선택하셨네요. 꿈이 뭐예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작은 회사라도 운영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요. 이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좀 어려워요. 부모님도 힘드시고 제가 알바를 해서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마지막 5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할아버지 치료비를 냈거든요. 이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5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지수는 부끄러워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회장이 감동받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요즘 세상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과찬이세요. 그런데 지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어제 연락이 안 됐던데 뭐 했어? 지수는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너 진짜 바보야?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을? 지수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했지만 미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살면 호구되는 거야. 너 자신도 힘든데 남 걱정할 여유가 어디 있어? 미영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어.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는데? 5만 원. 미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 5만 원? 너 전 재산이 그거였잖아. 완전 미쳤구나. 지수는 미영을 달래려 했지만 미영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스트레스 받네. 정말 답답해. 전화를 끊고 지수는 씁쓸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마저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곧 이 회장의 따뜻한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자신을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아빠 수술 날짜가 앞당겨졌어. 이번 주 금요일로. 지수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수술비는 준비 다 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침침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친척들한테 빌려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라도 더 구해서.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지수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수는 이 회장의 제안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족도 도울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지수는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취업 준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두들 대기업 인턴 경험을 부러워했습니다. 동기 하나가 말했어요. 대한그룹 인턴 공고 봤어?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던데. 또 다른 동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에서는 꿈도 못 꾸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애들도 떨어지는데. 지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자신에게 온 제안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지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주변 학생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점심 안 먹었어? 같이 먹을래? 지수는 고마웠지만 거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그 학생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지수는 편의점 알바를 갔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 시급을 1,000원 깎아야겠어.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지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시급이 깎이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텐데.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지수는 김 과장이 준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정말 연락을 해도 될까? 너무 큰 도움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월세는 밀렸고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 수술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회장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에 도착해서 지수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라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물을 마시며 배고픔을 달랬어요. 그리고 이 회장의 따뜻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과 함께 일하고 싶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연락을 드려봐야겠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회장님 같은 따뜻한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일은 용기를 내서 연락을 드려봐야겠다. 아버지 수술도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지수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용기를 내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고 나니 떨렸어요.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집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어제 그 검은색 벤츠가 또 서 있었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또 나를 찾아온 건가? 김 과장이 차에서 내려 지수네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또 오셨어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학생 생각이 계속 나신다고 하시면서요. 혹시 결정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했는데요. 너무 큰 도움이라서.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도움이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학생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 분을 50년 넘게 모셨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신기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회장님께서 학생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직접 모시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지수는 망설였어요. 오늘 학교에 가야 하는데.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학교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계약서도 준비해 놨거든요. 물론 학생이 원하지 않으시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계약서라는 말에 더욱 놀랐어요. 벌써 계약서까지? 네, 회장님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인사팀과 상의하셔서 준비하셨어요. 정말 학생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지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원하신다면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준비하고 갈게요. 지수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을 굶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이미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서둘러 나갔어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회사로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회사를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인사팀 직원들도 만나보시고요. 지수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요? 대한그룹 본사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 건물이에요. 63층 건물인데 정말 웅장해요.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지수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정말 웅장한 빌딩이었어요. 입구부터가 고급스러웠고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안내해 주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김 과장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과장님. 지수는 신기했어요. 정말 대기업이구나. 분위기부터가 다르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6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라고 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긴장되어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건가? 김 과장이 지수의 마음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긴장돼요.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회장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지수 씨. 잘 오셨어요.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 회장이 소파로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학생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이 회장이 김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계약서 가져와요. 그리고 인사팀장도 불러주고요. 김 과장이 나가자 이 회장이 지수에게 말씀하셔요. 조건들은 학생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고요. 지수는 감동받았어요. 너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은 충분해요. 어제 보여준 그 마음이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친근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 씨. 저는 인사팀 박 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수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박 팀장이 계약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턴 기간은 6개월이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급여는 신입사원 수준으로 책정했고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지수는 계약서를 보며 놀랐어요. 급여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장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조건이 괜찮나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수는 감격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고 실력도 부족한데.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은 쌓으면 되고 실력은 배우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데 그건 이미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팀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시고
점차 다른 부서 경험도 쌓으실 수 있어요. 멘토도 배정해 드릴 거고요. 지수는 점점 현실감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 지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거든요. 학교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회장이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김 과장이 학교 쪽 연락은 도와드릴 거예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모두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굶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인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니 정말 현실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대한그룹에서 일하게 되는 거야? 김 과장이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지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가족도 도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어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니 정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대한그룹 인턴 계약서. 몇 번을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수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 첫 출근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오늘 학교에 안 왔더라.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미영이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 갑자기 대기업 인턴이 됐다고 하면 믿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일까?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아, 사실 말할 게 있어. 어제 그 할아버지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어. 미영이 의아해했어요. 좋은 일? 뭔 소리야? 지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님이셨어. 그래서 나한테 인턴 제안을 해주셨거든. 미영이 잠시 말이 없더니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 지수야, 너 소설 쓰니? 대한그룹 회장이라고? 지수야,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지수는 당황했어요. 정말이야, 미영아. 오늘 계약서도 썼어.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수야,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던데. 불쌍한 척 하면서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거. 지수는 억울했어요. 정말 아니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 재벌 회장이 길에서 쓰러질 리도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너 같은 애한테 인턴직을 줄 리도 없어. 완전 말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지수는 서운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믿어주지 않다니.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자신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며 다짐했어요. 다음 주에 첫 출근을 하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월요일이 왔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정장은 없어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첫 출근 축하해요. 준비는 다 됐나요? 지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요.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회장님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로비에서 임시 사원증을 받고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박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수 씨, 잘 오셨어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부터 할 예정이에요. 인사팀 회의실에서 다른 신입 인턴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총 10명의 인턴이 있었는데 모두 명문대 출신들이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지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제학과, 고려대 경영학과 모두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어요. 지수 차례가 왔을 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서진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고요. 다른 인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학년? 보통 3, 4학년들이 인턴을 하는데, 그리고 서진대학교는 처음 들어보는데,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역시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건가? 그때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특별 추천으로 들어오셨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거든요. 다른 인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회장님 직접 추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지수는 마케팅팀에 배정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지수 씨, 반가워요. 저는 마케팅팀 이 팀장입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우리 팀에서 맡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른 직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지수만 혼자 못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직원 하나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 씨,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인턴들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지수 씨,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회장님 추천을 받게 된 거예요?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사실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다른 인턴이 말했어요. 우연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회장님이셨어요. 인턴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 인턴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그냥 길에서 쓰러져 계실 리가 없잖아요. 경호원도 있을 텐데. 지수는 당황했어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후에 이 회장이 마케팅팀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인턴은 어떤가요? 이 팀장이 대답했어요. 아, 회장님. 지수 씨 말씀이시죠? 아직 첫날이지만 정말 성실해 보여요. 이 회장이 지수를 보며 웃으셨어요. 지수 씨, 첫날 어떠세요? 적응 잘 되고 있나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모르는 게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좋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리고 팀장님, 지수 씨 잘 부탁드려요.
이 회장이 나가신 후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들 지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인턴 중에 수진이라는 여학생이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 씨, 정말 부러워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다니.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한 대우 아닌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다른 인턴들이 자신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돼.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반가워하셨어요. 정말? 무슨 소식인데? 지수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어요. 오늘 첫 출근했거든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대한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이야? 네, 맞아요. 이제 아빠 수술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도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기회가? 지수는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우연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수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첫 주가 지나면서 지수는 점차 회사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턴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수진이 은근히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수진이 다른 인턴들과 함께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 씨, 우리끼리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정말 어떻게 회장님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요. 지수는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말했어요. 정말 우연히 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도와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상을 해주시다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하지만 수진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인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준호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럽네요, 정말. 지수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은 운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그런 기회 한 번 없는데. 지수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다른 인턴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일주일 후, 이 회장이 또 마케팅팀에 들렀습니다. 지수 씨, 어떠세요? 일은 재미있나요? 지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점심 같이 할까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지수는 당황했어요. 저와 함께요? 네,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요. 회장실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 회장이 물어보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떠세요? 어려운 건 없고?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업무는 재미있는데 다른 인턴들과의 관계가 조금 어려워요. 저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요.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럴 수 있죠. 특별한 경우니까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수 씨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거든요.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수는 부끄러워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 회장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때 이 회장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조금 걱정이에요. 이 회장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지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수술인데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이 회장이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런 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게는 작은 도움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회장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답은 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잃지 않는 거고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대우가 알려지면서 다른 인턴들의 시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다른 인턴들과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챙겨줄 이유가 있을까?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다른 인턴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그냥 길에서 도와줬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해줄까? 뭔가 다른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수는 긴장하며 따라갔어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다른 인턴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정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수는 답답했어요. 정말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거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들 의심하고 있어서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는 지수 씨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지수는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이해해줘서.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수 씨를 보니까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회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나자 지수의 실력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던 업무들도 이제는 제법 해낼 수 있었어요. 이 팀장도 지수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예요. 성실함이 느껴져서 보기 좋아요. 지수는 기뻤어요. 정말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이 팀장이 말했어요. 부족한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성실함과 열정인데 그건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회장님께서 지수 씨를 추천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수는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 회장이 지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아버지 수술은 잘 되셨나요? 지수는 밝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잘 됐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회장이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수 씨, 이제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인턴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오는 게 어떨까요?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직원이요? 정말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이미 인사팀과 상의했어요. 지수 씨의 성과와 태도를 보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어떠세요? 지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이 회장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결정된 거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날 밤 지수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직원이 됐어요.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대기업 정직원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도 감동이 묻어났어요.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인턴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특히 지수가 정직원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불확실한데 지수 씨는 벌써 정직원이라니. 다른 인턴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너무 특별 대우 아닌가요? 지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만은 지수를 응원해줬어요. 지수 씨,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지수는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준호가 말했어요. 지수 씨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직원이 된 지 3개월이 지나자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 실력도 늘어났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 회장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지수를 마치 친손녀처럼 아꼈어요. 어느 날 이 회장이 지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지수는 기꺼이 응했어요. 네, 좋아요. 회장님,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지수는 당황했어요. 할아버지요? 그래도 회장님이신데. 이 회장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실 저에게는 지수 씨가 가족 같거든요. 진짜 손녀 같아서요.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이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 제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보고 싶어요. 이 회장이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자식이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둘 다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적이 없어요. 이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특히 아들은 제가 빨리 은퇴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회사를 물려받으려고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유산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잊고 살았어요. 지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이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수 씨를 만나고 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수는 감동받았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할아버지 같으세요. 이 회장이 기뻐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그런 소리 들어보네요. 회사에서도 지수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동료들도 이제는 지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성실함과 실력을 보고 마음을 바꾼 거죠. 특히 준호는 지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 지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직 배울 게 많아. 다들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특히 기획력이 정말 좋더라. 이번 프로젝트도 내 아이디어가 채택될 것 같던데. 지수는 기뻤어요. 정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해봐도 될까? 그런데 여전히 수진만은 지수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 지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수 씨, 정말 궁금한데 회장님과 진짜 특별한 관계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면. 지수는 피곤했어요. 이미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왜 계속 의심하는 걸까? 정말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거라고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대우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아도 그런 기회 없는데.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 씨,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궁금하시면 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해명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동료들도 지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평소 온순하던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지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지수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된 거죠. 이 팀장도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요. 좋은 변화예요. 어느 날 이 회장이 지수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수 씨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좋은 딸을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지수는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편안한 자리로 만들게요.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처럼요. 결국 지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회장님께서 두 분을 뵙고 싶다고 하셔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우리를? 왜? 지수는 설명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나 봐요. 그리고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큰 분을 뵙는데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편하게 입으세요. 할아버지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요. 만남 당일 이 회장은 정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수 씨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수 아버지가 긴장하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회장님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수 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식사하며 이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지수 씨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남을 잘 도와줬어요. 때로는 자기 것을 나누어줘서 걱정될 정도였는데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를 도와준 거였군요. 이 회장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에게는 지수 씨가 진짜 손녀 같아요. 앞으로 제가 지수 씨를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부모님은 감동받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제가 받은 거예요. 지수 씨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줬거든요. 그날 이후 지수는 정말로 이 회장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지수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수의 실력과 인품을 모두 인정하게 된 거죠. 심지어 수진도 지수에게 사과했어요. 지수 씨, 미안해요. 처음에 의심해서. 이제 보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나자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업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회장과의 관계가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 회장은 지수에게 인생 조언도 해주시고 지수는 이 회장에게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려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회장이 지수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지수야, 앉아봐. 오늘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어. 지수는 궁금해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 이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지수야, 너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 그날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할아버지는 없었을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지수야. 할아버지가 정말 얻은 건 너라는 진짜 가족이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내가 가르쳐 줬어.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 회장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너에게 진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사실 그날 내가 쓰러진 이유가 단순한 저혈당만이 아니었어. 지수는 놀랐어요. 그럼 뭐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아침에 아들하고 큰 다툼이 있었어. 회사 경영권 때문에 말이야. 아들이 나한테 빨리 은퇴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이 회장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이 나를 그렇게 대하다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길을 걷다가 쓰러진 거야.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 지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힘드셨구나.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놨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줬거든. 그때 이 회장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지수는 궁금해했어요. 무슨 제안이에요? 이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양녀가 되지 않을래? 법적으로 정식 가족이 되는 거야.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양녀요? 네, 할아버지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지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러시면 친아들, 친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너는 이미 할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이야.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할아버지. 하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수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은 놀라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큰 분이 우리 딸을 양녀로? 지수야, 정말 복 받은 거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회장님이 지수를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좋은 일이야. 지수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이 회장께 답을 드렸어요. 며칠 후 지수는 이 회장에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정말 기쁘게 할아버지 딸이 되고 싶어요. 이 회장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말? 오, 고맙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쁜 적이 언제였나? 그렇게 해서 지수는 정식으로 이 회장의 양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 거죠. 양녀가 된 후에도 지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회사 동료들도 지수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어느 날 이 회장이 지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어? 지수는 궁금해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이 회장이 설명하셨어요. 사회공헌 프로젝트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말이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수는 기뻤어요. 정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지수는 그 프로젝트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일,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수가 하는 모든 일을 지원해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지수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할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져. 2년이 더 지나자 지수는 대한그룹의 중요한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부문을 총괄하는 이사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수의 활동에 감동받았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지수는 길에서 또 다른 사람이 쓰러진 것을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도왔어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함께 가서 치료비도 대신 냈습니다. 그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수는 그 여성을 지속적으로 도왔어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육아용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여성이 감사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울 차례죠. 그날 저녁 이 회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우리 지수야. 내가 변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이 회장이 감동받으셨어요. 아니야, 그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또 1년이 지나자 지수의 사회공헌 활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언론에서 지수를 취재했고 사회공헌 대상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지수는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함께 일한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무엇보다 어려울 때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할아버지께 감사드려요. 그날 밤 집에서 이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정말 고마워. 내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잖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모든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 회장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지수야. 그날 내가 보여준 마음, 전 재산 5만 원을 남을 위해 쓸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정말 우연한 만남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지수는 27살이 되어 대한그룹의 사회공헌 담당 최연소 전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과는 정말 친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지수는 결혼도 했어요. 회사 동료였던 준호와 사랑하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주례를 서주셔서 더욱 뜻깊었어요.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그날, 만약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겠지. 하지만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이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수야?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5년 전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정말 신기한 일이지. 하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가진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필연이었어. 지수는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서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어요. 이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지수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지수도 이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지수는 남편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하지 않아? 5만 원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이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야. 마음이 통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앞으로도 이런 마음 잃지 말아야겠어. 마침 그때 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봤어요.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고맙네,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지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역시 우리 지수야. 변하지 않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나야.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잖아.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고.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되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러자. 그렇게 지수는 지금도 여전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5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고,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이라는 걸 배웠죠. 지수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선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오늘도 작은 선행을 실천합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